자, 오늘 이 바닥에서 영업 좀 한다는 사람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영업 다니면서 이제 원장님들이 샵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하고 계시고 그 담당자들이 또 어떤 원장님들의 사례를 봤는지 한번 물어보고 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게요. 누가 먼저 한번 스타트를? 아무래도 우리 팀장이 먼저. 맞죠. 오늘 마케팅이죠. 마케팅 마케팅. 잘하고 계신 원장님. 마케팅을 잘한다. 사실 마케팅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역 따라, 그 원장님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테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마케팅은 결국에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쉬운 말인데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뚜렷하게 알고 무언가를 진행을 해도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원장님께서 누군가가 블로그를 뭐 잘한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을 막 끌어들였어. 근데 그거를 체험단만 이용을 잘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체험단 사례만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 체험단도 보면은 어떨 때는 바디 했다가 뭐 했다가,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고객들이 이 샵에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체험단 놀래라면은 필링을 잘한다 그러면 필링 후기만 쫙 채워 넣어서 이 샵은 적어도 필링을 잘하는 거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홍보하려고 이것저것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지. 원장님들 특징이 그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필링을 잘하는데 다른 집에서 옆집이라든지 요 앞집이라든지 뭐 바디 위주로 또 한다. 자기는 바디가 자신이 없는데 또 바디를 또 땡겨오려고 홍보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지고. 전문성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봐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닐 수 있겠지만 블로그 체험단을 모십니다, 그죠? 블로그 체험단을 모시면 그 사람들 사실 성심성의껏 잘 해줘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이 블로그 체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샵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샵도 다니고 저 샵도 다니고 블로그가 막 이렇게 왕성하게 다닐 텐데, 이 공짜라고 해서 내가 이 돈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관리를 잘 안 해, 똑바로 안 해주고 신경 써서 안 해주고, 어쨌든 내가 돈 주고 하는 광고잖아요. 근데 그 좀 뭐랄까, 그냥 뜨내기 손님처럼 이렇게 대충 해주다 보니까 포스팅 자체가 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고객들은 정말로 한번 내가 체험단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좋아서 내한테 샵에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케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부족하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랬어. 실제 임상이 체험단 하러 왔는데 내가 임상이 너무 잘 나온 거야, 체험단이. 그러면 걔가 다른 샵에 가서 다 체험단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티켓팅을 끊어버린단 말이지. 그게 체험단을 한 사람이고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한 해로 제가 근데 제 거래처에 체험단이 왔는데 너무 대충 하면서 그때 뭐죠 불 테라피인가 뭐 그런 게 있지. 하주, 하주 맞아. 그걸 진짜 너무 계속 뜨겁다 하고 이제 관리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이제 소송까지 걸렸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할 때 잘해줘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체험단을 땡겨왔어요, 그죠? 그 체험단 되게 두 개의 팀이 되게 잘 맞았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중에 어떤 관리가 올 때마다 전화번호 받아놨다가 그 업체 끼지 말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누구야 뭐 왔다 케어 받아봐라.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은 이 샵만 다닐 수 있다. 어차피 블로그는 미용실도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계속 다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뭔가의 관계를 잘 다져 놓으면 나중에 신제품 나왔을 때 공짜로 또 케어 광고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체험단 비용 안 내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체험단 어차피 돈 주고 부르고 시간도 쓰고 하는데 좀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돈 안 내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 그 체험단을 썼는데 그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이 보니까 한 블로그가 진짜 거의 한 8개, 9개 샵을 아니지. 그것도 마침 또 깔아놓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제품들을 8개, 9개씩 쫙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유의를 하면서. 근데 결국 포스팅이나 블로그 같은 것도 홍보 수단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시즌별로
그쪽에서 업체 쪽에서도 얘기를 하잖아. 뭐 이번 시즌에는 뭘 할래요 원장님 한 두세 가지 포커스 잡아가지고 해봅시다라고 할 때도 좀 매번 이렇게 막 바꾸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조금 우리 시합만의 좀 컨셉이나 집중성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꾸준히 했을 때 나중에 6개월, 1년, 3개월 뒤를 보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함을 느끼시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 돈을 좀 잘 버는 샵이라 하면 거기는 원장님들이 각각 특성이 사실은 좀 있거든. 보면 뭐 진짜 교육 계속 다니신다든지. 그 내가 얼마 전에도 그 여왕 했을 때 원장님들 촬영 갔을 때 지난주에 원장님한테 이런 인터뷰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원장님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왔던 교육 또 오시고 왔던 교육 또 오시고 사실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제가 초대를 계속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장님 진짜 마음이 나서서 오시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교육이 갈 때마다 다 비슷하대. 근데 갈 때마다 진짜 딱 포인트 한 개 정도는 다르대. 그렇지.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걸 하나 때문에 교육을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그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 하나 때문에 먹히는 게 있더래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는 아 교육 진짜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뭐 위생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신경 쓰시는. 나는 게 사실 샵이 관리를 잘해야지 뭐 위생이 약간 어찌 보면 중요하지만 뒤편이라 생각이 있는데 그 기장이 그 원장님 갔더만 완전 한 날 들어가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창문 틀 밑에 요만한 틈인데 그걸 이렇게 닦고 계신 거야. 원장님 왜 이렇게 될까? 아, 이 샵이 더러우면 고객이 안 온다.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면서. 내가 샵을 해야 돼. 근데 고객들은 다 본대. 근데 실제로 다른데 샵 가면 막 그렇게 하거든. 아, 고객인데 저 샵 더러워서 뭐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샵 위생 관리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고객을 잘 유치하는 하나의 방법. 그래서 그런 광고도 합니다. 그 헤어 터번도 일회용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네. 얼굴 카바도 일회용 터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광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회용 광고가 돼야지. 뭐.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씁니다. 그게 나중에 체험 당했을 때도 이 샵에 갔더니 일회용만 쓰더라. 그런 개념이 좀 잘 잡혀야죠. 사실 뭐 그게 그 샵은 바빠서 씻고 빨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사시는 건 맞아. 근데 그걸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것도 마케팅이 될 수 있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 일회용 해면조차 모르시는 분들 많고 근데 특히나 일회용 터번 같은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만큼 사셔가지고 그걸 고객들 보라고 이렇게 놔뒀더라고. 그것도 그 광고지 뭐. 실제로 목욕탕도 나처럼 잘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정말 더럽게 느껴져서 아니면 막 내가 그렇구나.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만으로도 차별성이나 독창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중요하죠. 이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뭐 잘 되는 샵을 말할 수는 없어도 못 되는 샵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건이 많지. 뭐 못 되는 샵에 여러 조건들은 많지만 대부분 보면 특징적인 부분은 예로 들면 뭐 주변의 샵들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금액을 계속 낮춰서 나도 낮춰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원장님이랑 내가 1년 2년을 보면서 결국 1년 2년 뒤에는 다 같이 죽더라고. 다 같이 죽지. 그러니까 금액을 내리는 게 단편적인 그 원장님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고객이 글로 몰렸어요. 정말 막 몰렸어. 싸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동네 자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같이 죽지. 그리고 속된 말로 우리 또한 사실 좀 아무래도 조금 뭐 잘 되고 하는데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영업사원들이나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동네를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부터도 그렇지. 영업이 많이 안 들어가게 되고 영향을 그 미치게 지역에 되니까 죽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말 못 파는 원장님들 뭐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자체를 못 꺼내겠다라는 성격이 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사실은 잘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기도 한데 그것도 분명히 한계는 있잖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잔인하게 얘기를 하면 나는 못하겠다 하면 계속 못 하는 거지. 결국은 어느 순간 그걸 깨서 해야 되는 부분이신데 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뭐 한계점이 있죠. 그리고 잘 파는 데들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왜 사? 아까 말한 대로 본사에서 딱 준비해준 아니면 우리가 준비해준 그대로만 하면 처음에야 반응이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좀 더 전문성이 있거나 좀 더 유쾌하거나 좀 더 뭐 아니면 살갑거나 뭐 이런 걸로 사실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갈 수밖에 없고 호스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도 귀찮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리그램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게 뭐 부지런함이니까 독창성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 유니폼. 처음에 내가 영업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됐는데 샵에 갔더니 머리에 그 테니스 선수들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나시 입고 반바지 입은 상태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다 나오셨는데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실용적인 옷 차림새니까. 근데 진짜 큰 샵들 잘 된다는 샵들 검색해서 가보면 다 항상 원장님이나 실장님 나올 때 유니폼 갖춰 입고 여기에 이름표 딱 달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벌써 보는 내 영업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벌써 퀄리티가 달라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샵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거든. 작은 1인 샵도 유니폼을 갖춰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해서 응대를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전문성이. 그러니까 약간 전문성 있게 보이는 거고 이제 손님이 왔을 때도 이제 응대할 때 유니폼 입고 상담실이나 아니면 상담실을 갖출 수 없는 샵이라도 티테이블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서 상담 카드 처음 작성하고 그 고객에 대한 디테일 물어보고 들어가는 거. 그게 실제 매출 높은 샵들은 그 룰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고객한테 문제도 안 생기고 샵 약관 같은 것도 잘 받아두고 그런 고객한테 이 제품에 대한 이해시키는 거 그런 거 잘 돼야 되고. 상담 안 하는데 진짜 많아. 상담을 안 하는 거 정말 많지. 진짜 많아. 앞에 인포에 쌤이 항상 2명이 있어. 그 사람들은 관리 안 해. 상담을 하거든요. 케어하기 전에 상담 치고 하고 나서 무조건 상담을 받아. 다음 예약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1인 샵들은 못 하잖아. 근데 사실 그런 게 필요하죠. 스파에도 상담하고 저도 상담실 관리 안 할 때 상담실장으로 들어갔는데 스파 했을 때 상담실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밌어서 배우게 된 거죠. 저도 그래서 피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필요해요. 고객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내 얼굴에 지금 뭘 바르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야. 하면 이제 처음 관리받는 고객한테는 지금은 무슨 제품이 들어갑니다. 뭐에 좋습니다. 이래서 좋고 이 제품이 어떻게 적용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멘트를 해주면서 하니까 고객은 편안하고 이제 그 고객이 받다 보면 알거든. 근데 그거를 잘 하려면 사실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와서 제품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실 또 잘하시는 원장님들 보면 우리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 이 제품 다른 샵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사는 매뉴얼이 하나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다른 샵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다양한 매뉴얼가 되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쨌든 SNS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샵 인테리어 잘하듯이 SNS도 어떻게 보면 나의 공간인 거잖아요. 그곳을 인테리어를 잘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톤앤 매너, 그러니까 전문성이 얼만큼 있냐. 이제 그건데 어떤 원장님은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도 그런 마케팅적으로 기획력을 잘 하셔서 엄청 이제 샵을 잘 키워나가시는 분이 있고 경력이 20년 넘었는데 마케팅을 동네에서는 누가 봐도 이 원장님 되게 손맛 좋은 기술 좋은 원장님이신데 그거를 이제 광고를 못 하시니까 더 클 수 있는 샵인데도 그렇죠. 이제 한정적이라는 뭐 거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샵에 온라인상에 있는 나의 공간도 인테리어를 잘해줄 필요가 있죠. 유튜브랑 인스타에 똑같이 공평하게 전국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놨는데 부산 경남 지역이나 그 한강 이남의 지방에서 연락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적은 거는 인구수로 계산을 해보면 수도권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지만 나머지 4천만 명이 딴 데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람들이 월등하게 나한테 연락이 많은 거는 그만큼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자꾸 검색해보고 이런 게 습관화돼 있는데 지방은 특히나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건데 그게 결국은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확 떠버릴 수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면 더 보이는 거야.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 사실 보니까. 일회용이면 뭐 일회용 그것도 요즘 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광고를 하냐 안 하냐 안 하면 뭐 이 집이 일회용 해면을 쓰는지 뭐 알 수가 있나. 일부러 그렇게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샵은 리플릿을 우리 샵에서 리플릿을 겁나 많이 달라고요. 리플릿을 많이 달라. 그리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주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빅데이터 선물 하나 더 하자면 오늘 관리를 한 고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관리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해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 그거를 해야지. 뭐 우리가 아까 뭐 필링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뭐 주의사항, 유의사항들을 알려준다면 그것처럼 이 관리에 대한 것들을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고객이 대충 보고 아 이게 지금 부작용 상태인지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돼야 또 제품 판매도 나가고. 그리고 케어하다가 절대 전화 받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 필수. 그렇지. 그 케어하다가 케어 중간에 전화 받는 거 그게 사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고객 입장에서 그렇게 누적이 돼 버리면 별로 안 진짜. 좋죠. 네. 내 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네 전화 받으러 왔네 이거라. 전화 받는 거 귀에 꽂고 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냐고 안 좋지. 나 제주도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전신을 받고 진짜 매너 좋은 거예요. 물론 관리도 잘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너무너무 매너가 좋아서 봤는데도 진짜 기분이 좋았어. 관리를 조금 못하더라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사실 관리받으러 온 거 약간 대접받으러 오고 싶고 뭐 하고 싶어서 온 건데 그 못하면 손님 절대 지갑 안 열지. 그렇지. 응. 전화 받는 거 뭐 매너. 고객 예약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겹쳐서 중복되어 버려서 고객이 기다리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약간 사실 이 눈치 싸움인 것 같은데 관리하고 있으면서 고객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지. 근데 고객이 말이 많아서 받아주는 경우는 당연히 받아주면 되는 건데 이제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갖고 고객은 받으면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말을 근데 그거를 상호적으로 이렇게 약간 교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눈치를 봐가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샵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런 이야기가 고객 이야기가 우리 영업사원한테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참 희한하게 다른 샵 가면 그 고객이 마음이 변해서 이 샵으로 오면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걸 듣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는 거라. 눈치 없이 계속 말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상호 그게 안 된다든지 고객이 좀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앞 조절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효과 있다 해서 고집 있게 계속 그냥 밀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마이너스 요인이 계속 되더라고요. 적인 부분 아마 영업사원들 각각이 또 자기만의 무기 아직 내어놓지 않은 무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원장님 상담 가시면 또 그런 거 많이 내어놓죠. 아직 말하지 않은 주 무기들 뭐 사실 진짜 이거는 좀 겉에 당연히 중요하고 원장님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또 각각 영업사원들이 자기만이 가진 또 무기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업사원이 그 샵을 키워나가는 그런 주 무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각 담당자별로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아마 영업사원들 가서 성심을 다해서 알려드릴 거고 다음번에는 이제 뭐 좀 궁금하신 점들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거나 담당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컨텐츠를 가지고 또 이런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잘 구독을 해주시고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